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땅 주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땅을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4등분을 딱 쪼개놓고 요거를 이제 순번을 정해서 A, B, C, D라고 명명을 딱 해놓으면 A, B, B, C, C, D, D, A 이 땅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해놓으면 초기 접근 단계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기에 말했듯이 주변 현황과의 관계를 잘 받아서 이 설계 안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4등분 딱 해놓고 이 땅에 대해서 스스로가 구분을 짓는데, 제가 그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도로와 가까운 곳은 소음원이고 도로와 먼 곳은 정적인 공간이고 또 조용한 공간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A와 B 또는 A와 D 대지만 놓고 보면 벌써 좌우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황도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시면 계획을 스타트하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명확하게 땅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문을 봐도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을 여기다 배치를 시킬 때 또는 어떤 기능을 여기다 넣을 때 그게 이제 주변과 좀 관련성 있게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현황도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해요. 양옆이 근린생활시설이고 뒤에가 시민공원이야. 15m 도로가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럼 15m 도로가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사람도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 동선 영역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계획 단계에서요. 동선 부분은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일환이라고 한다면 살짝 옆으로 비껴서 1안, 2안, 3안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누어지는 게 정확하게 반반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가운데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의 대안을 이렇게 1번, 2번, 3번 해놓고 언제든지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축 동선 영역에서 축은 그냥 쥐값 축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치고 동선은 대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4등분을 해서 땅을 쪼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 정도는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자, 처음에 지문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제목에서는 그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있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과, 그죠? 근린생활시설은 딱 봐도 1층 부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죠. 예, 아동센터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큰 땅에다가 우리가 배치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영역이 좌우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위아래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맥상통한데 배치의 축소판이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두 가지 어떤 스킬을 같이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아동센터라는 것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축 동선 영역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M입니다. M은 모듈의 약자인데 모듈을 초기에 좀 찾아내자 이거예요. 한참 지문 읽고 나서 모듈 나중에 찾지 말고 모듈을 먼저 좀 건드리자. 왜냐하면 모듈 찾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이 다 빨라져요. 예. 만약에 우리 모듈을 3 곱하기 5나 4 곱하기 6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 딱 알려주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이 평면 과목 같은 경우는 작도는 정말 작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이. 이 프리핸들에서 통과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작도에 목숨 걸 그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작도는 저 분석 조닝이나 아니면 단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작도를 좀 작도 스킬을 잘 익혀 놓으시면 되는 거고, 배치 계획이나 이 평면 계획은 작도력 보는 게 아니라 계획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작도에 대한 부담감도 덜고 작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죠. 계획이 잘 맞으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서 모듈을 찾는 방법을 조금 스킬을 좀 키우자. 스킬을 막연하게 그냥 모듈 잡는 게 어려워야 하지 말고 스킬을 키우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모듈 잡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현황도 갖고 잡는 방법이에요. 현황도. 두 번째는 면적을 가지고 잡는 방법입니다. 면적. 그러니까 현황도에서 잡는 거는요. 그야말로 그냥 땅 사이즈만 보고 적정한 모듈로 쪼개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 사이즈를 보고 모듈을 쪼갠다? 결국은 우리가 평면을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건물의 모듈로 사용되는 50 내지는 60 갖고 할 건데 땅 자체를 50이나 60 모듈을 자른다는 거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5개 공간도 다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황도에서 일단 땅 사이즈만 놓고 이격거리 뛸 거 띄고 적당한 치수로 나누어 보면 대충 몇 개의 모듈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유추하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거죠. 그럼 두 번의 그 모듈을 찾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두 개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냥 결정을 딱 하시고 바로 계획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예, 모듈의 개수와 면적만 잘 맞아 떨어지면요. 그게 세 모듈짜리가 되든 네 모듈짜리가 되든 어쨌든 풀린단 말이에요. 예, 풀리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실제 계획을 해 보시면 그 세 스판인지 네 스판인지가 정확히 잘 맞아 떨어져야 나중에 기둥 박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게 잘 안 됐을 경우는 기둥이 엄한데 박히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완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예, 큰 대형 실의 중간에 기둥이 박히면 빼고 간단 말이죠. 응? 여기는 그냥 내가 볼을 큰 걸 써가지고 그냥 뎁스가 힘을 많이 받는 그런 볼로 질를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철골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일부는 철골이다 뭐 이러면 콘크리트로 감당하기 힘든 장스판을 일부러 넣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출제 의도와 맞는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령인데 모르고 시작하면 다 경험으로 쌓아야 되는 거고 알고 시작하면 남들보다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돼서 현황도를 가지고 모듈을 찾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에는 지금 36.2라고 하는 가로 사이즈와 35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격거리를 평면에서 이격거리를 한 1.5m 주잖아요. 그러면은 2m씩 빼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이 딱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되는 거고 만약에 2.5씩 이격을 하게 되면 다 합쳐서 5m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지문에는 여러분들은 없지만 여기 지문에는 2m 이격하라고 했어요. 그럼 2.5씩 빼야 되는 거야. 그럼 5m. 그죠? 가로 사이즈가 36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6이라고 칠게요. 31이라고 가정하고 5를 빼면 이제 31이라고 가정하고 나눠보세요. 한번 31을 가지고 4나 5나 막 이렇게 나눠보세요. 어떤 치수가 나오는지. 31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7.75. 7.75 괜찮죠? 채택할 만하죠. 31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2. 6점이 조금 작긴 하다 그죠? 그러면 4개 스판으로 나누는 7.7 정도 되는 이 사이즈가 채택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세로 모듈로 얼마를 책정을 할 거냐? 그러면 일단은 50제곱미터 기준 했을 때 7.75면은 반대편 변이 얼마 정도 나와요? 7.75. 7.75 곱하기 6.45. 6.45 이렇게 되죠. 60제곱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7.7. 7.7 이렇게 되죠. 두 가지의 모듈은 다 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60제곱미터로 하든 50제곱미터로 정하든 결국 우리는 전부 면적을 다 모듈의 어떤 숫자로 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듈의 개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에서 모듈의 개수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 면적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 거야. 면적을 끝까지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차이가 좀 나면 어때? 정 안 되면 우리는 한 모듈에서 한 모듈이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반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5% 10% 이렇게 제한 준 거에서 벗어나죠. 근데 벗어난다고 그거 안 넣을 거냐고. 넣어야지. 이 실은 넣고 면적에서는 조금 감점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면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50제곱미터나 60제곱미터나 상관없으니까 많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정하세요. 그거 정할 때 슬쩍 면적표를 보는 거야.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는지 6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는지 혼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50으로 그냥 가라고요. 그럼 77, 49니까 7.2, 7.2 이 정도 되면 그냥 50 바로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50든 52든 55든 60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다 모듈을 나눌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35라고 하는 이제 세로 변은 5를 빼면 3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아까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6.45가 나왔었거든요. 6.45로 나누면 몇 개 정도 나와요, 모듈이? 30 나누기 6.45. 4.65요. 4.65요. 그러면은 뭐 4.5개 모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4 곱하기 4.5 정도 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4 곱하기 4.5 모듈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5개 공간이 대지경계선에서 이격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2.5m씩 띄었어요. 그래서 디귿자 정도 되는 부분은 건물 때문에 띄는 게 맞고 그건 버려지는 땅이에요. 근데 전면에 있는 2.5는 그거는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부족한 모듈의 개수에서 늘어나는 개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면적 틀을 이렇게 짰는데 한 모듈, 두 모듈 정도가 모자라. 그럼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 면적을 갖다 쓰면 돼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2.5 곱하기 요 길이만 하면 자 36.2m인데 곱하기 2.5 아까 띄었던 거 그 면적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90.5예요. 그럼 50제곱미터가 나오면 두 모듈 정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다시. 네. 그죠? 네. 그럼 두 모듈 정도가 또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주셔야 돼. 두 면으로 오픈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모듈 개수가 한 4개도 살아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2개에서 2-3개 정도는 갖다 쓸 수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만 면적 맞출 때 실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을 가지고 하는 두 번째 모듈 찾는 방법을 매칭을 딱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1층 면적만 보는 겁니다. 1층 면적 500제곱미터 1층이 500이에요. 그러면은 10모듈이죠? 네, 딱 봐도 그냥 암산으로 10개의 모듈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황도 1층 현황도 상에서는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개 공간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 공간으로 우리가 계획해 줘야 되는 거가 이 지문상에 지금 녹아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진입마당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휴게 공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필로티 하부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건축 면적, 바닥 면적에서는 빠지지만 우리가 배치상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다 찾아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보행 통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4m든 5m든 6m든 이런 보행 통로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걔네들은 일자로 쫙 뚫리는 그 4m, 4.5m 되는 애들이 이격거리까지 뛰면 거의 6m예요. 그럼 그게 한 모듈이라고요. 그죠? 그럼 내가 4개의 스판으로 잘랐어? 그러면 4개 모듈 자체가 그 보행 통로를 쓰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한번 보고 그런 외부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훑으면서 우리는 체크리스트에 맞게 이제 정리는 해주는데 이렇게 정리는 해줄 거예요. 정리해주면서 면적이 나올 때마다 그 면적을 한쪽으로 적어서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모듈을 확인하는데 쓰는 겁니다. 네, 쭉 보니까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규모는 지상 2층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층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층고를 뭐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은 도로 경계선이나 인접대지에서 2m 뛴다고 되어 있고요. 시민공원은 정부 일조권의 높이 제한 적용 시 완화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완화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화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조권을 적용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공간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여요? 높이의 2분의 1만큼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높이는 9m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게 10m고요. 그 안에서는 수직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 끄트머리는 높이의 2분의 1만큼 확 당겨져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5m 되잖아요. 한 스판이 쫙 어떻게 보면은 빈 공간으로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외부 공간으로 쓰여져야지만 전체적으로 왁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일조권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이제 4개의 모듈이 쓰여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현황도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시민공원에서의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일조권을 띠라는 건데 일반적인 법규랑은 다르게. 그런데 방위표를 보니까 45도예요. 45도면은 일반적으로 그 직각방위일 때 5m보다 좀 적게 되겠죠, 그죠? 네, 45도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거리가 이제 세이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모듈로 쉽게 생각할 때 한 반 모듈씩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4개의 모듈이 가는데 4개의 스판이 다 쓰이면 4개 모듈이지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이제 2모듈 정도가 5개 공간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개 공간으로 쓰이는 면적은 1조건에 의해서 2개의 모듈이 쓰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 뒤쪽 편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로 지상주차 8대라는 말이 있어요. 지상주차 8대. 2.3에 5m라고 했는데 그냥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주차 구획에 대한 그 면적만 따지면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차로를 형성하고 주차가 들어가야 되면 그때는 길이가 11m가 되죠. 그죠? 네. 주차 한 대에 대한 사이즈가 2.5에 5m인데 여기 지금 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편하게 2.5에 5m라고 가정하면은 그 뒤에 차로에 해당하는 6m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11m 곱하기 2.5가 단위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곱해 볼까요? 2.5 곱하기 11을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곱하기 8, 8개. 220 나누기 50을 하면 4개 모듈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또 4개 모듈 정도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1조건에 2개 모듈,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해서 4개의 모듈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전거 보관소 10대 규모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1m 정도 되는 사이즈면 자전거 2대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대 정도 규모가 되면 한 5m 정도 있으면 돼요. 거기에 이제 뒤에 공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해봐야 한 모듈. 그죠? 예. 규정이 있지 않았나요? 규정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림으로 잡는 거니까 한 모듈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에 그 초입에 아마 자전거를 놓을 텐데 그거는 건물이 없는 외부 공간인 상태에다 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잡아주면 안 돼. 끼케야 뭐 한 모듈, 적게는 반 모듈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 애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한 모듈 정도를 잡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역아동센터에는 피난 및 휴게 기능을 갖는 휴게 테라스, 우천시 대비한 구조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로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적은 20제곱미터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 반모듈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휴게 공간에서 2분의 1 모듈 정도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경은 임의로 계획했는데 조경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그랬으니까 이거 빼고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 공간에서 쓰이는 면적들을 이제 합산을 하면 대략 필요한 면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2모듈, 4모듈 그 다음에 뭐 합쳐서 한 모듈 내지는 2모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요거 그냥 한 모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4개, 5, 6, 7개 모듈 정도 됩니다. 7개. 그리고 1층 바닥 면적이 10모듈이었기 때문에 한 17개 정도 모듈만 나와주면 배치 계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현황도만 놓고 면적을 잘랐을 때 처음에 이제 길이로만 나눴을 때 여기 4개가 나눠지고 그걸 7.75로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세로 부분은 50제곱미터를 가정해서 6.45m로 끊어가지고 했을 때 4개 곱하기 4개 반 정도 되는 모듈로 여기를 나눌 수 있다고 아까 네네. 처음에 잡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하면 개수 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4 곱하기 4.5 하면 총면적. 면적 말고 모듈 개수는 18개 모듈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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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현황도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잘라봤을 때 나오는 모듈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설계 계획을 했을 때 1층은 10개의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2개, 4개, 2개 정도 하면 8개 정도 되거든요. 네. 7.5에서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8개 모듈 거의 맞잖아요. 네. 17.5와 18 같은 거고 18, 18도 같은 거고 19, 18도 같은 거예요.
한 개 모듈 정도는 어떻게든 녹여낼 수 있어요. 적당하게. 예, 뭉갤 수 있어요. 한 개 차이 모듈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버려도 되는 거고,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개 면적은 얼마 이상 이렇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더 쓰면 되잖아요. 예, 휴게 공간 조금 더 쓰면 뭐 문제 안 되죠? 자전거 보관대도 조금 넓게 쓸 수 있는 거고, 추천.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조건 때문에 2개 정도의 모듈이 쓰인다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간파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주차를 이렇게 차로까지 계산해서 면적을 찾아낼 수 있느냐.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적이 한 4개 모듈 들어간다라는 거랑, 자전거 모듈은 많이 잡아서 한 모듈이었지 한 반 모듈만 해도 돼요. 휴게 공간이 20제곱미터라고 주어졌습니다. 반 모듈. 그러다 보니 거의 비슷하게 18개의 모듈이 나와준 거죠. 이거를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을 제대로 읽기 전에 초기에 찾아내자고 해서 제목, 축, 동선, 영역 다음에 모듈이 바로 나와요. 요거 감 잡고 들어가자는 거죠. 내가 60으로 만약에 60제곱미터로 처음에 설정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거에 맞게끔 모듈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줄어들겠죠. 숫자상으로는. 큰 면적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면적과 면적표에 의한 면적, 즉 5개 공간과 건축물에 대해서 합산한 면적과 맞아버리면 어떻게든 계획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하자는 거죠. 막상 답안을 비교를 해보면 3 곱하기 5 모듈이나 뭐 4 곱하기 4 모듈이나 이렇게 3스판이든 4스판이든 2가지 답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도 문제를 보면 제가 한번 쭉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무조건 3 곱하기 5가 아니에요. 4개 스판으로 푼 것도 답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2개가 다 풀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둥 위치가 틀리겠죠, 그죠? 기둥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평면에 유리한 기둥 위치에 박혀 있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긴 하겠지. 구조 모듈이 조금은 어색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임기응변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 게, 제 기억으로도 보면 기둥 하나가 큰 대형실의 중간에 박히는 경우 때문에 많이 곤란을 했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계획 도중에 수정하느라고 막 피드백하면서 모듈이 계속 바뀌고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어차피 발생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자신 있게 스타트 하자 이거죠. 내가 생각한 게 세 스판이야. 그럼 가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복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평면은 세 스판이 많죠. 왜냐하면 복도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실들 해서 9m나 10m로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9m짜리 스판이 하나, 둘, 세 개만 있어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어떤 A3 시험지에서 할 수 있는 그 스판의 개수는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모듈짜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복도 끼면 3모듈.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한 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그걸 좀 간파하고 찌르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마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요령껏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계획력 이미 이제 어떻게든 형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작도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감 잡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모듈을 초기에 잡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이 리스트는 그냥 쭉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 적냐면 지문에다 적는 게 아니라 요 현황도가 나와 있는 어디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빈 여백을 활용해서 이제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칸을 쳐 놓으시고요.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체크리스트와 지문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기 리스트업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문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막 찾아 헤매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만 딱 보면 그 위치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모듈을 먼저 찾자라는 게 이제 저희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놓고 지문 다 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체크리스트 상에 빠진 거는, 이제 빠진 부분은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거를 그냥 빼놓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체크가 하다 만 거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계획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다 체크하신 이후에 빠진 것까지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어 주실 때 2개를 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라는 게, 제가 그걸 파악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옮기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현황도가 있는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서머리가 잘 돼 있는지 거기에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적었으면 해당되는 체크리스트가 다 체크가 됐는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거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20분 만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이어그램 하나하나 다 그리고 하는 과정이 또 한 번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설계력, 계획력, 능력과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또 요령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걸려서 딱 하고 이제 모듈까지 계산해내고 답을 딱 비교해서 내가 추론한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 외부 공간 놓친 거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서 한 시간에 2문제씩 탁탁탁 이렇게 좀 해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 때는 저 A, B, C, D 꼭 안 써줘도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써주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요. 이런 행위들을 왜 하냐면 안 하면 그냥 스킵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인 건데. 그래서 현황도 보라고 나왔을 때 현황도 볼 때 이 룰을 정했잖아요. 네. 딱 먼저 이렇게 칠하고 도로 칠하고 지적 경계선 칠하고 여기에 나오는 문구 명칭들 레벨 전부 다 칠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이거 왜 하겠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확실하게 읽히는 거고 나중에 빠진 게 없나라고 보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안 읽은 거 없나?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누고 A, B, C, D라고 명명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와 B 대지의 어떤 컨디션의 차이를 A와 D 컨디션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멈춰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지문 읽기 전에 이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아, 땅 옆에 뭐가 있었지? 뒤에 뭐가 있었지?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 베이스에서 지문을 읽어야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무슨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게 다 계획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더 많이 진행 안 할게요. 왜냐하면 쭉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30분 안에 하고 그리고 진짜 막 2명, 3명이서 같이 해갖고 짜자작 하고 딱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됐고 나는 그래서 모듈을 얼마를 잡았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내 생각이 디테일하게 다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뭘 간과하고 빠뜨리고 넘어와서 전혀 다른 모듈을 제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